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붕당정치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내란 재판부 법입니다.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을 정리해보고 과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워야 하나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쪽에서는 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 이유만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란 범죄의 특수성입니다.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일반 형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재판부가 아닌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관련 사건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르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문성 강화입니다. 내란 사건은 군, 정보기관, 헌법 체계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이 전담해서 심리해 판단의 깊이가 확보된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는 판결의 일관성입니다. 여러 재판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법 해석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두면 판결 기준을 통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찬성 측은 이 법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비한 제도 정비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효과입니다. 국가가 내란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메시지는 비슷한 시도를 막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리해보면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다음은 내란재판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이유는 사법 독립 침해 우려입니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 구성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악용 가능성입니다. 내란이라는 개념은 매우 무겁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반대 측은 정권 성향에 따라 내란의 해석 범위가 넓어질 경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재판의 위험성입니다. 역사적으로 특정 사건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예외를 만드는 순간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는 기존 법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형법과 헌법에는 이미 내란 외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반대 측은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 문제라며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찬성 측은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오히려 정치적 불신과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반대 측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내란이라는 범죄는 헌법 질서와 국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사안을 기존 재판 체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이 생깁니다. 특별한 범죄에는 특별한 재판 구조가 필요한가? 찬성 측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반대 측은 사법 독립과 형평성을 우려합니다. 어느 쪽이든 헌정 질서를 지키자는 목적은 같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치와 사법의 거리입니다. 법이 제정되는 순간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 대상과 명칭이 강할수록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의 문제인가입니다. 기존 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 것인가, 기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사회적 신뢰입니다. 어떤 법이든 공정하다고 믿지 못한다면 그 결과 역시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확보된다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내란재판부법 논쟁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모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강한 제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제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가치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어떤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를 묻는 논쟁에 가깝습니다. 현재 내란재판부법은 타협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우리 민생에 필요한 논쟁일까요? 아닐까요? 국민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붕당정치였습니다.